자, 오늘 주제는 실간에 써놓은 대로 벌크업, 근합성, 근기대, 근증량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부를 수 있는데 이 영어 자체에서의 어떤 해석을 하자면 어떤 부피, 벌크업 부피를 말하는 거죠. 벌크를 향상시키다. 그래서 우리 몸을 좀 크게 키우는 근육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날의 피트니스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성별로 조금 굳이 편하게 나누자면 남자들 같은 경우가 이런 벌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벌크업보다는 조금 더 다이어트식으로 해서 근육의 어떤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고중량을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는 다이어트 위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벌크업을 설정한 이유는 이러한 근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엄청 우락부락한 몸을 막 맞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약물 투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몸이 절대 커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무거운 걸 들고 이게 우리가 뭐 헬스 트레이닝 한다고 얘기하죠.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이걸 한다고 몸이 절대 그런 식으로까지 커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선생님이 이 벌크업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이러한 근육의 합성이 특히나 여러분들 시기 때 앞으로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서도 그것이 하나였던,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 같은 겁니다. 보험. 그런 것들이 보험처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면역 체계라든지 아니면 기초 신진대사 촉진과 관련된 있는 부분에서도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막 툭하면 어디 아프고 막 두통 많고 평소에 타이레놀 같은 이러한 편두통을, 만성 편두통 갖고 있거나 하는 여러 친구들 많이 있죠. 그런 친구들 대부분 보자면 사실 뭐 유전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근육량의 부재가 굉장히 큽니다. 이 근육이 어떤 편두통이라던가 뭐 그런 컨디션이라던가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은 좌식 생활, 앉아서 하는 생활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자세가 우리 인체의학적으로 불편한 자세입니다. 공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모두 다 키가, 몸무게가, 골격 구조가 뭐 이렇게 다 다른데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책상에 앉아있죠. 그럼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를 들면 편두통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친구들 있죠. 특히 고3 올라갈 때 되보면 거의 항상 친구들이 편두통 알약을 손에 달고 삽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를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숙여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목 바로 아래쪽에 보면 우리 목을 이렇게 돌렸을 적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근육 있죠? 여기를 우리가 긴장을 자꾸 하게 됩니다. 목을 이런 식으로 숙이고 하다 보면 여기가 짧아져서 단축선 수축을 하게 되면서 여기가 짧아지고, 뒤에 어깨 있는 부터 가슴 쪽까지 해가지고 우리 그 척추를 주관하고 있는 그 잡아주고 있는 여러 협응근들, 그런 근육들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으로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한 상태에서 목이 움츠러들어 있고 어깨가 말려있는 상태가 되다 보면 그러한 신경 전달에 어떤 원활하게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도약 전도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가 혈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피가 고여있으면 풀링, 저류라고 했죠. 저리는 현상이 고여있는 거, 그러면 저류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저림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든지 압박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흉곽,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호흡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 갈비뼈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복직근, 배에 있는 복근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근육을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호흡이 또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뇌로 가는 어떤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두통을 비롯해서 뭐 신경통, 그리고 우리가 막 찌릿찌릿 저리는 현상들 있죠. 저리 현상.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근육량이 좀 많이 있는, 적절하게 있는 상태에서 발달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원활히 일어나고, 그거에 따른 신진대사 작용, 그거에 따른 어떤 이 저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이 혈액 펌프가 촉진이 돼서 계속해서 피가 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벌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멋지게 몸을 뽐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외모 개선에 따른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신체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식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합성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줘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적에도 그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취업 준비라던가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체력과 피트니스와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효율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근합성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해도 이렇게 많은 것처럼 굉장히 중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으시고 이 근합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영상 전에 다이어트 영상 했었죠. 그래서 다이어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굶지 않고 적당한 걸 잘 먹으면서 적당히 운동 잘해야 된다. 그때 어떤 적당한 운동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얘기했어요. 30분 이상의 운동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그와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중량 운동을 이거는 주로 해야 돼요. 헬스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들. 그거 한다고 절대 막 몸이 이렇게 우락부락해지고 막 알이 생기고 이래서 별로 보기에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 다 오해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몸이 부피가 잠깐 커지는 거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쪽으로 혈류량, 피가 많이 가서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2, 3일이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 팔이 너무 두꺼워졌어 운동하니까 다리가 너무 두꺼워져서 이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다 오해입니다. 아셨죠? 일시적인 비대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얘기들 했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우가 있겠죠. 자 근비대 운동 벌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중량 그리고 반복은 사실 저반복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반복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고반복까지는 아니에요. 많은 횟수를 고중량 무거운 무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실시를 해야지 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어떤 논제처럼 우리가 얘기해주는 거. 자 헬스장을 가지 않고 집에서 팔굽혀펴기랑 턱걸이랑 뭐 윗몸 일으키기랑 이런 것만 해도 우리의 몸이 벌크업 이렇게 커지나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제대로. 자 노입니다. 노. 우리가 맨몸 운동이죠. 소위 말해서 이 턱걸이라던가 복근 운동, 팔굽혀펴기 다 자신의 몸무게를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근데 편의성이 있긴 하지만 자 근데 그거를 했을 적에는 정확히 말하면 벌크업 이 비대 우리 몸이 커지는 거 있죠. 근육이 더 붙는 것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생리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큰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어떤 것, 중량 운동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가지고서 해야지만 근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근데 나 근육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하고 턱걸이도 맨날 열심히 하니까 몸이 좀 이렇게 커진 것 같고 막 근육도 선명하게 보이고. 자 여기서는 그것이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부피가 조금 더 커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비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이 핏줄이 이렇게 막 올라와서 터질 것처럼 이렇게 빵빵해지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배드민턴 시간 같은데 배드민턴 막 쳤을 적이 어때요? 끝나고 나면 막 손 좀 덜덜 떨리면서 막 만지면 되게 딱딱해져 있고 팔이 커져 있죠. 근데 그 팔이 지속적으로 커져 있는 게 아니라 2, 3일 정도 되면 붓기가 다 빠집니다. 말 그대로 붓기예요. 부종, 일시적인 부종, 일시적 비대. 피가 그쪽으로 많이 혈류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고 그 산소는 피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근육으로 우리가 주동근이라고 하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피가 많이 가서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혈관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게 아니라 고무 튜브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피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몸이 잠깐 커진 것 같고 그래 보이는 거지 절대로 근육 자체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맨몸 운동은요. 아셨죠?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식으로 윤곽이 드러난 것 같다. 그거는
등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운동을 했을 적에 그쪽에 있는 지방들을 많이 우리가 태워서 지방기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의 선명도가 높아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 몸이 되게 좋아졌어. 그렇죠. 지방도가 낮아진 겁니다. 맨몸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갖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중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무게 있죠. 내 몸에 어떤 질량이라 얘기할게요. 내 몸 질량. 내 몸에 있는 질량보다 좀 더 큰, 내 몸에 있는 질량보다 조금 더 큰 어떤 부하, 무게를 가지고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지 근비대, 근육이 조금 더 커지는 겁니다. 사이즈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나 이런 친구들이 막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뭐 하면 다 좋긴 한데 다리가 너무 두꺼워지는 것 같다. 종아리가 너무 두꺼워져요. 알배기예요. 일시적 비대예요. 스쿼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힙, 엉덩이를 조금 더 막 이렇게 키우고 싶다. 크게. 그리고 다리를 좀 더 뭐 어떻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이 있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그 동작을 할 때 자신 몸에 1.5배를 해야 돼. 1.5배. 예를 들어 내가 100kg다. 그럼 150kg짜리 중량을 뒤에 들고서 스쿼트를 우리가 실시를 해줘야 엉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하는 그 부피들이 커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 이런 거죠. 굉장히 무거운 무기죠. 집에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맨몸으로 스쿼트 뭐 100개, 막 스쿼트 몇 개, 그거를 한다고 절대 엉덩이가 그렇게 커지고 다리가 커지고 몸이 커지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중량이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내 몸 질량보다 좀 더 큰 부분에 있어서 무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질량 자체를 우리가 무게 설정을 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자, 그러면 집에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집에서도 만약에 굳이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 뭐 암컬 같은 거, 팔을 두껍게 하고 싶어서 반팔 입을 때 팔이 두꺼워지게 보이기 위해서 암컬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우리 6개짜리 통으로 되어 있는 그 2리터짜리 그 물 생수병 파는 거 있죠? 한 3,000원, 3,3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거 들어도 되고 책가방 같은 데 몇 개씩 넣어서 드는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8에서 12RM.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자, RM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Repeated Maximum, 최대 반복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결국. 그래서 8번에서 12번을 들 수 있는 무게. 자,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자, 이게 바벨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 바벨을 선생님이 잡고 이제 암컬 동작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을 들고, 자, 6, 7, 8, 그리고 자, 9개 못했죠? 그럼 8개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 8RM이 된 거예요. 이 무게가 파란 색깔이.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은 이거보다 예를 들어 좀 가볍다고 칠 때 이 바벨 가지고 내가 들었어요. 10, 11, 12 이렇게 13개에서 실패했죠. 다 못 올라오고. 그러면 얘는 내 12RM의 무게라는 겁니다. 이 빨간 색깔 볼펜의 무게가.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10kg짜리로 몇 회를 해. 이런 식의 어떤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 다 다르죠. 자기 근육 발달 정도가 다르니까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8번을 했을 때 9번은 할 수 없는 무게부터 12번 이 사이에 있는 어떤 무게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다시 말해서 책가방 같은 거 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물통 같은 거 넣거나 이런 식으로 무거운 걸 넣고 모래주머니 넣거나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드는 거 횟수를 해서 8번에서 12번 사이에서의 최대 반복 횟수가 나올 수 있는 무게를 여러분들이 각자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게를 설정했어. 그럼 이 무게를 설정하고 나서 몇 세트를 해? 3세트에서 5세트. 자,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내가 8RM을 설정을 했어요. 좀 무거운 걸로. 그걸로 3세트 또는 4세트, 5세트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트가 예를 들어 내가 이거 가지고 8번을 다 했어요. 9번 못하는 무게야. 8 하고 끝났다. 자, 1세트 끝났죠.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은 우리가 30초에서 50초 이렇게. 그래서 30초에서 50초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초든 30초든 이 사이에 어떤 초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쯤에서 내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최대 8번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회복되는 시간 속도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간 동안에도 내가 8번을 두 번째 들 수 있는 게 아닌다. 그러면 6번, 7번 정도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휴식 시간을 되게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30초에서 50초 정도 동안 잠깐 쉬고 자, 다음 두 번째 세트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키우고 싶다. 그럼 팔 운동을 할 때 그 중량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2세트를 가지고 다리 운동을 하고 싶다. 엉덩이 운동을 하고 싶다. 마찬가지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지방을 연소시키는 완전 연소했어요. 지방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어떤 운동 방법으로는 유산소 운동, 뭐 걷기라든지 가볍게 뛰기, 중강도에서 대화를 조금 하기 어려운 수준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서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육을 키워야 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운동의 총 시간보다는 이러한 중량 그리고 이 중량에 대한 반복 그래서 이 반복이 이거죠. 반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팔 운동을 우리가 했으면 기본적으로 팔 주변에 있는 더 큰 근육 있죠. 어깨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전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골고루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 이 팔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왜? 다른 운동을 할 때도 이 팔에 있는 근육이 조금씩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운동을 조금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론 정도를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횟수와 반복을 알았으니까 어떤 운동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거는 또 다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먼저 얘기를 했으면 편했을 내용이긴 한데 자 근육이 커지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육이 커지는 원리. 자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우리 시멘트 벽을 공사하는 어떤 그 원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벽 같은 데 보면은 우리 학교에도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시멘트 벽이 다 있죠. 근데 그 벽을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두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벽에 금이 가죠. 그러면 우리 벽 금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벽을 메꾸기 위해서 시멘트를 위에 살짝 발라요. 그렇죠? 벽에 금이 갔을 적에 그 위에 시멘트를 살짝 바르면은 어때요? 다른 벽이랑 이렇게 시멘트 바른 벽이랑 이렇게 쓱 해가지고 마르고 나서 쓱 이렇게 만져보면은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그 바른 부분이 시멘트가 덧대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근육이 완성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 계속 하는 거는 그 벽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벽이라 하면 근육이에요. 근육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두드린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팔 운동을 마찬가지로 다시 암컬 동작을 우리가 한다고 얘기했을 적에 자, 이 암컬 동작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완 이두근, 위팔 두 갈래 끈이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여기서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왔다 갔다 근육을 계속해서 무거운 거를 가지고서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가 당겼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무줄을 이렇게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사이에 고무줄이 조금씩 끊기죠. 그게 손상이 되는 거예요. 손상이 미세 상처가 계속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근육에도. 그러면 이 미세 상처가 났을 적에 우리 근육에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위성세포, 세틀레이트 셀이라고 해가지고 이 위성세포라는 게 우리 근육에 있는데 그 위성세포들이 그 우리 미세 상처 난 데 있죠. 고무줄 이렇게 했을 적에 오돌토돌하게 그 고무줄이 이렇게 찢어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위성세포가 얘가 착 달라붙습니다. 그 착 달라붙는 이 위성세포가 뭐야? 얘가 시멘트야. 그러면 얘가 단백질 재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근육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위성세포가 와서 단백질 재합성을 해서 시멘트를 덧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근육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과정은 쉽게 말해서 벽을 계속 부셔. 그리고 그 벽 위에 시멘트 새 거를 다시 발라줘서 더 큰 벽을 만들어. 그리고 또 부셔. 그리고 거기 더 시멘트를 발라서 더 크게 만드는 거. 아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육의 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가게, 예를 들어 지금 맨손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백날 해봤자 이 시멘트가 아니라 이 벽, 이 근육이라고 하는 이 벽은 상처가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중력으로 무거운 걸로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는 거, 우리 근육이나 벽을. 그래야지 이 시멘트인 위성세포가 와서 근합성을 통해 우리 몸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중량과 그에 따른 적절한 반복이 핵심적인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총 과정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지속을 해야 되냐면 최소
최소 3개월에서 사람 개인차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뭐 선수 경험 같은 게 좀 있어요. 운동 많이 했었던 사람이야. 근데 운동을 잠깐 쉬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만 해도 다시 몸이 금방 커지고 좋아져요. 근육이 붙어서. 근데 내가 초보자야.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서 운동을 이 고중량과 반복 때리고 부시고 다시 시멘트 바르고 다시 때려서 부시고 시멘트 바르고 하는 동작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조금 더 다시 편하게 얘기하면 헬스장 같은 경우 6개월 정도는 해줘야 이 운동을 꾸준히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일주일에 최소 3번 그러니까 6개월에 일주일 최소 3번씩 꾸준하게 이걸 해줘야 우리 몸이 그래도 좀 커지고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특히나 요즘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굶으면서 아예 운동을 과하게 해버리죠. 그럼 불안전 연소 때문에 요요 현상 나타난다고 하는 게 저번 영상의 결론이었다면 이번에도 자 최소 6개월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운동선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3번을 6, 6달 정도를 헬스장 끊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줘야 이게 몸이 조금 변화하고 이러는데 사실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몸이 엄청 막 좋아지고 몸짱이 되고 싶고 하는 것 때문에 오버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갖지 않고 설정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부상으로 아예 리타이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불안전 연소 같은 과정을 겪어서 몸이 더 좋아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대에 정확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운동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했을 적에 천천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하루 그냥 천천히 오늘도 조금 운동했다 그리고 내일 쉬고 그 다음날 또 운동했다 뭐 월수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올바르게 근합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만 했는데 왜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에 이거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좋고 이득이냐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위성세포가 우리가 근육에 손상을 입었을 적에 위성세포가 딱 달라붙어서 근육이 커져요. 그러면 이 위성세포가 그냥 달라붙어서 근육으로 바로 만들어지느냐가 아니에요. 이 위성세포가 이 시멘트를 바르는 거, 이 위성세포가 근육으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때 바로 호르몬이 필요해요. 근데 무슨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럼 이제 얘기했죠. 남성 호르몬? 그러면 여자는 위성세포가 있어도 뭐 근육이 커지지 않아요? 절대 아니죠. 기본 상식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도 반드시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 적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조금 많이 하더라도 몸이 그런 식으로 많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남성 호르몬이 좀 적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우리가 위성세포와 그 근육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때 나이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3에서 5살 정도 때부터는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꺾여서 내려가는 수치가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러한 고중량과 반복을 통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적어서 몸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금기예요, 여러분들. 황금기. 이 황금기와 같은 이 타이밍 때 내가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나중에 가서 고생할 게 더 뻔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야 우리 나중에 가서 뭐 허리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관절 염증이라든지 생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육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걷고 있을 때에도 그 충격이 모두 다 뼈로 가요. 관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충격이 다 전해지는데 근육량이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충격이 마치 우리가 흡수하듯이 그 운동화를 우리가 푹신푹신한 운동화를 신듯이 허리라든지 목이라든지 하는 그 중요 관절 부위 있죠. 그런 것에 근처에 있는 근육들로 충격이 모두 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 허리 아파서 고생한다, 허리 조심해라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방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나이대에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운동을 근합성 운동, 그러니까 좀 고중량으로서의 반복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다 해보자면, 자, 벌크업 하기 위해서 고중량과 적절한 반복 필요한데, 그럼 무게를 어느 정도 해야 돼? 내가 8번에서 12번 사이로 최대로 들을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서 그것을 몇 번 반복해? 3세트나 5세트 정도 반복을 해. 그러면 세트 간의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30초에서 50초 사이 정도로 휴식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시간초 같은 거, 뭐 초시계 같은 거, 핸드폰이나 이런 거 세팅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진행을 하고,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면 6달 정도, 초보자 6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다치지 않을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위성세포 자체가 우리 근육 수정을 할 때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서 시멘트 역할을 하면서 근육으로 붙어서 더 크고 좋은 몸이 되고 근육이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기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기저질환과 우리가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육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또 강조를 하지만 가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운동을 해도 몸이 금방 좋아지고 그때 지금 만들었던 몸들이 나중에 평생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뭐하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집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운동 방법 알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 꾸준하게 계속 틈날 때마다 운동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금기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피드백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학교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